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할 줄이야. 자, 이번 주에 할 게 이제 2편입니다, 2편. 네, 2편은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3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거래 신고 제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3가지 제도. 자, 먼저 거래 신고 제도부터 봅니다. 여기에 실거래가를 갖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 좀 보면 첫 시간에 이제 주로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할 겁니다.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관청에다가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관청에서는 신고 필증을 줄 것입니다. 이 필증 가지고 이제 등기를 합니다. 필증이 없으면 등기를 못 하기 때문에 요 매매한 사람은 이제 하기 싫어도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 거래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6억에 팔았다 그러면 거래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쓰게 됩니다.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 된 겁니다. 등기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된 거에 대해서 필증을 주고 나서는 요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요.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매긴다 이거죠.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요. 뭐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냐? 부동산 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토지하고 건물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말고요. 여기 등자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분양받은 거 있습니다. 분양받은 거. 네, 그래서 분양권 그러니까 공급계약이라고 하죠. 네, 공급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그것도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이 공급계약 자체가. 분양계약요. 네. 근데 모든 공급계약은 아니고 법에서 한 7가지, 8가지 써놨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공급계약만 실거래가 신고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그 다음에 전매했을 때도 신고무가 있습니다. 그 전매하는 것을 지위라고 그래요. 지위, 매매. 이게 전매죠. 그러니까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요 지위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지위를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분양권 팔아먹는 거라고요. 이랬을 때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돼 있고 여기서 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매매만. 예. 그래서 매매 계약이 아니고 자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무가 있으니까 매매 말고 매매예요. 매매. 이때만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매매 말고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랬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무가 없어요. 증여받았다. 교환계약 체결했다. 이랬을 때. 매매만 있다는 거죠. 이게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 신고무는 이렇게 4가지요. 토, 건, 공지 이렇게 암기하시고 매매했을 때 신고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주의할 게 이겁니다. 중개 대상 물건 중에 토, 건, 공지 말고요. 임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개 대상 물건에 들어갑니다. 근데 임목을 매매했습니다. 신고무가 없죠. 광업재단을 매매했습니다. 이때도 신고무가 없어요. 또 4가지만 토, 건, 공지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위보다는 거래 신고 대상물의 범위가 더 좁아요. 투기 가능성 좀 있는 걸만 이거 좁혀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2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 매매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거래가 신고무가 없어요. 상속을 받았을 때도 소유권이 넘어가긴 해도 실거래가 신고무가 없다. 매매 계약만 신고무가 있다는 거. 이걸 첫 번째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보면 실거래가 신고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은 30일로 줄여졌어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언제부터 30일을 계산하냐면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입니다. 굉장히 촉박합니다. 30일이라는 게. 어디에 신고하느냐? 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데 부동산 소재지가 기준이에요.
거기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그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를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는 요 신고관청이 하는 거다. 부동산이 있는 데니까 언제나 조심할 건 이거예요. 우리 중개업소의 등록관청에다가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아니고, 등록관청이 아니고 신고관청. 주로 이제 신고를 개공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개공이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있는데요. 광명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개공일지라도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지금 중개한 물건이 만약에 구로구에 있다 그러면 구로구청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있는데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그때 이제 신고를 갖다가 누가 해야 되느냐? 응? 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요 신고 의무는 가만히 보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신고 의무가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한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신고 의무가 있어. 직거래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켰죠. 개공이. 그러면 중간에 계약서 써준 소공이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야.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지라도 중간에 계약서를 개공이 써줬다면 여기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낀 개공이 없어. 자기들끼리 한 거야.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또는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대부분 보면 어떤 경우가 많겠습니까? 현실은. 이거죠. 이거 이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느냐? 원칙은 공동신고예요. 이 공동신고라고 하는 것은 이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거기다가 매도인 A 해서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매수인 B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모두 여기다가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합니다. 그게 공동신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공동으로 둘 다 신고서에다가 서명하든지 또는 날인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이 공동의 의미가 공동으로 요 신고서를 갖다가 제출하쇼. 제출까지는 아니고 제출은 같이 가서 내도 되고 혼자 가서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공동신고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가지인데 한쪽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경우예요. 한쪽이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자기는 안 찍겠대요. 그럼 매도인 혼자서라도 해야죠. 또 하나는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예요. 한쪽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이때는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단독으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요게 최근에 두 번이나 나왔는데 최근에 생긴 조문이죠. 이게 생긴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분양하는 사람이 LH공사다. 꼭 국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LH공사에서 분양하는 걸 분양받으셨어. 그러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게 신고 의무가 있어. 그때 신고는 LH공사만 하면 끝. 여러분은 안 합니다. 분양받았어도. 이런 경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방이 거부해서 혼자만 도장 들어갔을 때 이때는 거래계약서, 이게 매매계약서를 얘기합니다. 사본을 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 이렇게 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일단 교재에서 체크해 볼 건데 원래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건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첨부 안 하는데 단독 신고하는 이런 경우 거부해서 이때만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그래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하여간 이론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신고무가 있을 때는 여기 있을지라도 여기만 생겨버려요. 신고무가. 개공만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개공이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C 해서 서명 또는 날인. 이런 개공이 하지만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온통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할 때도 서명만 해도 되고 아니면 날인만 해도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 중개하면 어떻게 하죠? D랑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D도 뭐예요? 서명 또는 날인.
공동중개한 개공은 싹 들어간다. 그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기만 신고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사자가 있을지라도 여기가 소개해서 계약서 써줄 때는 여기만 신고무,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안 합니다. 신고무가 없다는 뜻, 여기는 여기만 있다. 이때 이제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직접 가서 내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제출. 또 하는 것은 제출 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가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제출 대행이요. 이런 식으로. 직접 제출이 있고 제출 대행이 있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가서 낼 때 방법상 요 신고서 요거 있죠. 요거요. 요 종이로 된 신고서를 가서 이제 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종이로 된 건 직접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직접 제출할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럴 때는 종이로 된 걸로만 가능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할 때는 첫 번째 특징,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켜서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공인인서 꽂아가지고 이거 할 텐데 다른 사람이 했는지 본인이 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출 대행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특징. 반드시 가서 걸어가서 해야 됩니다. 방문이죠, 방문. 그러니까 종이로 해야 된다는 건 방문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출 대행을 누가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당사자로부터 부탁받은 사람 있죠. 부탁받은 사람을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서 제출 대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 그 다음에 개공이 신고무가 있을 때는 누가 제출 대행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기를 물어보죠. 개공이 신고무가 있을 때는 누가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까? 위임을 받은 사람인데 콕 집어서 누구요? 소공이다. 이거 중요하죠.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제출 대행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요거 중개보조원하고 소공이 차이 납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요한 거 하나 합니다. 소공은 제출 대행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써준 위임장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위임장 들고 가야 됩니다. 여기는 위임장이 필요 없어. 왜 그러냐? 고용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그 업소에 소속된 소공이라고 하는 것을 관청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위임장 같은 걸 가져오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출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제출 대행은 두 번째, 개공일 때는 소공이 대신해 줄 수 있다. 여기는 안 되고. 그럼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는 위임장을 갖고 갈 필요는 없다. 고용신고가 돼서 관청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그럼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자, 결론.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까? 소공 제출 대행 할 수 있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못한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문해 하셔야 돼요, 방문. 종이로 된 걸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요건 좀 이따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암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신고 들어가면 요 필증을 갖다가 요 신고 관청이 줍니다. 언제 주느냐? 신고 필증 언제 주느냐면 언제까지 주냐면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바로 지체 없이 발급. 즉시란 말이 아니고요. 지체 없이 발급.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 시간에 혹시 거민제도 배우셨어요? 거민. 안 배우셨어요? 원래 이 제도가 있기 전에는 거민 신청을 해서 거민 도장을 받고 거민 받은 그 계약서 가지고 등기를 쳤어요. 원래는. 근데 거민 제도가 이게 형편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갖다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민 제도를 그대로 두는데 그보다 더 센 제도를 만든 게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거민 제도가 있으면 거래 신고 제도가 더 센 거예요. 따라서 요 신고에서 신고 필증이 나와버리면 또다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민 받은 걸로 의지한다. 이렇게. 거민은 아주 약한 제도입니다. 거래 신고 제도가 센 제도. 그러니까 거래 신고에서 신고 필증이 나오면 거민 받은 것으로 쳐준다. 이렇게 약한 제도니까. 그 다음에 등기 내고요. 마무리합니다. 요 검증을 누가 할까요? 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 도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요? 신고관청이 검증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된 것이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는 거라고요. 검증이라고 하죠. 검증. 검증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신고관청.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 설명드리고 교재를 쭉 이제 밑줄을 그을 거니까요. 교재 어디 있는가 보실 필요가 없어. 여기 칠판을 먼저, 큰 얼개를 먼저 아셔야 돼. 신고관청이 검증하고 결과를 어디에 보낸다고요? 세무서. 근데 검증할 때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냥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비교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는 거예요. 아직 모의고사 안 보셨죠? 보셨나요? 언제 볼 겁니다. 모의고사를 봐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 대상 자료입니다. 이걸 검증 체계라고 해요. 비교되는 자료. 같은 아파트 단지에 비슷한 동의 위치, 그 다음에 층에 얼마 정도 거래된 그 흔적이 있는가를 따져서 그거에 비해서 뭐예요? 너무 차이가 나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할 수 있는 원래 데이터를 갖다가 검증하는 시스템 거기에다 딱 올려놨다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엉터리인데 이렇게 통보. 예? 세무서 통보합니다. 그럼 이런 검증 체계를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 누구게요? 국장입니다. 국장.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 신고관청이요. 구별하셔야 돼요. 검증 체계를 만드는 사람은요? 구축 운영? 국장. 그 다음에 적정성을 실제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그 다음에 이 검증 결과를 갖다가 매달 이 신고관청은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요. 시도지사는 또 매달 국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매달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요 보고가 딱 들어오면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국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은 뭐 하느냐? 감시하는 겁니다. 신고관청이 검증을 제대로 못할 수 있죠. 그거 감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온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또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거래한 그 기록들을 다 남겨놔서 나중에 검증할 때 또 써먹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전체인 것은. 자, 교재에서 이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에 네모 3번에 1번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체결일이라고 나와 있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자, 며칠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까? 30일이에요. 30일. 언제부터 30일입니까? 계약일로부터. 그 계약일은 가로 안에 보니까 매매계약, 공급계약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넷째 줄 어디에 가서 신고하느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 나와 있죠. 밑에. 거기 가서 신고. 그죠? 따라서 그 밑에 보시면 증여계약이나 교환이나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증여나 교환이나 임대차, 저당 이런 거 없어요. 그 밑에 경매도 나와 있네요. 경매도 거래 신고 의무가 생깁니까? 안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박스 보셔야 돼요. 박스. 여기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토지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토지 건물이에요. 안 써놨지만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계약이 뭐냐. 공급계약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다.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계약. 근데 모든 공급계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계약이니까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읽어봐야 됩니다.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세 번째 도시개발법. 이건 들어보셨을 거고. 네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들어보셨을 거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있고요. 예. 자, 암기하실 정도는 아닌데 일거는 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주택법은 들어보셨죠? 주택법. 그 다음에 또요.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법에 근거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동그라미 3번이 뭐냐. 동그라미 3번 제목 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이라고 돼 있죠. 그 지위가 뭐죠? 지위? 방금 전에 체결했던 공급계약입니다. 그 공급계약을 다시 뭐요? 지위를 다시 팔아먹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위 매매계약.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는 토건 공지 매매. 그죠? 근데 공급계약은 방금 전에 읽어봤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373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373페이지) 1번 기출 체크해서 1번요. 여기서는 지금 토건 공지 매매 요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1번은 주택법에 따른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이렇게 돼 있죠. 매매계약의 매매계약 주택법.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 계약. 이게 아니죠.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겁니다. 앞에 법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토건 공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요? 매매요, 매매. 그죠? 자, 이것도 제가 이거 문제 기출문제 나왔을 때 저도 속았어요, 이거. 앞에 법만 쭉 보다가. 자, 세 번째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무슨 계약요? 공급계약. 요 공급계약은 뭡니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법이 있었죠, 아까? 요거요. 그 공급계약을 얘기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 다음 네 번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것만 딱 보면 이게 못 보던 법이잖아, 이게. 이걸 고르기 쉬운데 이런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이에요, 결국. 함정이 함정. 건물에 대한 뭐죠? 매매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나왔죠, 지위. 지위 그러면 요거죠, 요거.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 지위, 매매계약, 신고무가 있죠. 요 지위는요. 여기 공급계약 중에 보면 도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뭐 그런 거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틀린 거? 2번이죠. 2번. 다시 오셔서요. 352페이지 가십니다. 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안 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요거 안 했었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이렇게. 이거 암기하실 때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게 어디에 써져 있냐면 조계사 입구에 써져 있다. 조계사 입구. 이 낙서가 돼 있어요. 부자가 뭘까요?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종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박스에서 보시면 요것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그렇죠? 부동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류, 둘째 줄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암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다시 한번 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또 뭐요? 면적. 이걸 암기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몇 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부동산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이걸 틀리게 안 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뭘까요? 거기 있는 인자는 거기 기억 1번에 있는데 1번. 인자가 뭐죠? 인적사항.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얘기합니다. 요 날짜는 뭐예요? 날일이요. 일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계약 체결일 또요. 중도금지급일 또요.
잔금 지급일. 일자 들어간 거 3개. 동그라미 3번이었죠, 지금? 자, 그래서 부인들이 절에오는 날에는 실제로. 요 실제가 뭡니까, 이게? 실거래가죠? 실제 거래 가격이니까 여기서는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자가 뭐냐? 중개사가 중간에 껴있을 때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이에요. 중개사가 중간에 껴있을 때 얘기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에 4개는 필수적인 신고사항이에요. 언제나. 근데 뒤에 2개는 조금 달라요. 지금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몇 번에 있습니까요? 5번이죠. 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주었을 때만 써주는 건데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상호라든지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줄여서 등록사항이다. 중개사에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중개사가 중간에 껴있지 않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 조심할 게 거래 신고를 거래 당사자가 한다고 해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 중개사의 인적사항이나 등록사항은 신고사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거래해서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을 때는 이 사람 없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신고사항이 안 됩니다. 얘가. 근데 개공이 신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공이 신고해요. 그러면? 개공이 있다는 뜻이죠?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은 신고사항이 되더라. 요거 함정이니까 언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개사요. 요거 몇 번이죠? 동그라미 5번 별표 치시고 특히 그 다음에 조자가 뭐죠? 중이 조한다. 조하면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이죠. 동그라미 몇 번? 6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이렇게 돼 있죠. 자, 7번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 조계사 입구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자금 조달 계획. 어디서 돈 나서 사는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입자는 뭐죠? 입주계. 당장 들어가서 할 거냐, 세를 놓을 거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조계사 입구,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언제나 신고 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3억 이상 과열 주택 일때 신고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 2개가. 근데 이번에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3억 원 이상, 실거래가가 3억 원 이상인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이다 그랬었는데요. 주택은 주택이에요.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투기 가능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일 심하게 규제하는 걸 투기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에서 일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조금 좀 덜한 것이 뭐냐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도 투기과열지구 아닌가요? 그보다 더 정도가 약한 게 이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요 3가지를 합쳐서 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3가지 합쳐서 뭐예요? 규제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요 투기과열지구, 이거 투기과열지구 내 실거래가가 3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요 2가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 과열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규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억 이상 규제주택이 되는 거야 이제. 3억 이상 규제 대상 지역의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도 들어갑니다. 액수가 얼마라고요? 3억 이상.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에 막 규제를 세게 하면서 비규제 지역이 있죠. 비규제 지역은 요 3군데 아닌 거예요. 비규제 지역이라도 하도 이제 이게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6억 원 이상일 때는 6억 원 이상 실거래가를 나타낼 때는 비규제 지역일 때라도 요게 추가됩니다. 요게. 그래서 규제를 더 세게 한 겁니다. 비규제 지역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배인 6억 이상. 규제 지역은요? 3억 이상. 그래서 요 최근에 바뀐 게 돼서 여러분 이제는 3억 이상 규제주택이다. 이렇게 3억 이상 규제주택. 그리고 비규제는 몇 억 이상이라고요? 6억 이상.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다. 출제 유력합니다. 요 내용. 특히 아랫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밑줄을 쭉쭉 가봅니다. 353페이지 보면 5번에 가로 1번. 신고 의무자 있습니다. 353페이지요. 5번에 가로 1번 보시면 직거래의 경우는 요거 얘기합니다. 직거래는 당사자가 바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 얘기합니다. 이때 동그라미 1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신고가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 긋고요. 다만 넷째 줄 보시면, 셋째 줄 보시면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죠? 국가 등이 신고하시라.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2번 단독신고. 이거네요. 칠판에서 이겁니다. 단독신고. 어떤 경우에 단독신고가 이루어집니까? 일방이 거부했을 때라고 나와 있죠? 다 했던 거 지금 빨리 복습해야 됩니다. 지금. 양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갖다가 작성 교부한 경우라고 나옵니다. 그게 요거죠, 요거? 개공이 계약서 써준 거요. 가로 2번이. 이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해야 됩니까?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공이 해야 되죠. 개공이 써줬을 때는 개공이 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보세요.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 개공이. 며칠 내? 둘째 줄.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공동중개일 때는 누가 또 신고해야 돼요? 공동중개한 개공 다 공동으로 해야 되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면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나와 있습니다. 신고서를 갖다 지금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쭉 적는 칸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매수인 칸을 쭉 보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별표하시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은 요걸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3억 이상 규제 주택일 때, 아니면 비규제 주택은 6억 이상 비규제. 그 경우죠. 이때는 우리 제출하는 경우, 그죠? 신고 의무자가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 오른쪽에 매수인이, 이거 매수인 정보잖아요. 매수인이 어디서 돈 나서 샀는가 입증해봐라 이거니까 매수인이 따로 낼 수 있어. 비밀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해당 없으면 뭐죠? 3억 이상 규제 주택에 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이상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죠. 그때는 해당 없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낼 때는 쉽게 얘기하면 낼 때 개공이 내주는 경우가 있고, 개공이 정보 아는 걸 좀 싫어하면 매수인이 직접 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해당 사항 없는 경우가 있다.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라고 돼 있죠. 별표하셔야 되고 박스에서 외국 사람일 때, 외국 사람이 매수인일 때는 그 용도까지 체크하라고 돼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밑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그 네 줄을 다 밑줄 그으셔야 돼. 외국 사람일 때는 국적을 꼭 적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요. 그 다음에 매수 용도란에다가 체크 또 하시라고 돼 있죠. 매수인이. 외국 사람일 때만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거고요. 자, 넘어가 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셔서 356페이지 가보십니다. 356페이지 2번에 보면요. 2번에 보면 가로 1번에 기재사항에서 쭉 이렇게 적는 게 쭉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거래대상의 종류 나왔고요. 소재, 지목, 면적도 나왔죠. 이게 뭐예요? 가만히 보면 아까 요거였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종류, 소재, 지번, 지목, 요거잖아요. 여기 지금 요 가로 1번의 기재 항목들이. 자, 그러면 이걸 구경하셨으니까 357페이지 와보세요. 357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6번을 별표하셔야 돼. 오른쪽 페이지 왔습니다. 지금 35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서는요.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는데, 그죠? 첫째 줄 끝에 지목이나 면적은 토지 대장상의 지목 면적을 적어주고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을 적어준다. 여기까지 끊어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로 여기 면적이나 지목 이런 건 대장을 보고 적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끊으시면. 근데 관심을 갈 건 그 뒤에 겁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이거 별표하셔야 돼요. 대지권 비율은 뭘 보고 적습니까? 대장을 보고 적어요? 아니면 등기부 보고 적어요? 등기부. 그걸 아시라고요? 등기부에 표접이 나오는 거 공부하셨을 거야 아마.
대치권 비율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면적을 적을 때 이 면적을 적는 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는데 건축물의 경우에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적어준다고요?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요? 연면적. 됐습니까?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두 개 바뀌면 안 된다고.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거. 단독주택. 예?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은 아까 집합건물 그때는 무슨 면적 적어주고요? 전용 면적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무슨 면적 적어줘요? 연면적 적어준다. 그거 동그라미 6번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4번에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실제 거래 가격? 네, 여기요. 거기에서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고 있어요. 동그라미 쳐보시고 박스 안에 물건별 거래 가격을 물건별로 따로따로 적어주는 겁니다. 지금 박스 안에 물건별 거래 가격 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가면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 박스 안에서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넘어가십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작성 시 주의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요. 하나씩 해봐요.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우리가 거래할 때 부동산을 한 개만 거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을 두 개, 세 개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다가 뭘 적어줍니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건 A 물건은 1억 5천, B 물건은 3억 이렇게 각각을 적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을 내려가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3번 가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왔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아까 동그라미 치고 넘어왔습니다. 전체 거래 가격을 전체 금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총이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가로 아래 보면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 A, 부동산 B, 부동산 이런 식으로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여기는 총 실제 거래 가격이니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에 뭘 적죠? 합계란 말이 꼭 끝에 와야 된다고. 합계란 말 빠지면 틀리다고. 거기가 핵심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 두 개를 잘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볼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여기 보면 토, 건, 공지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인데 여기서 금액을 적어줄 때요. 위에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요. 위에는 두 개는 밑에 공급계약하고 지위가 있죠. 이렇게 이 지위를 매매하게 되면 이 지위 매매를 전매라고 그래요. 서식에는 전매라고 씁니다. 지위를 전매라고 써요. 그래서 토, 건 요것은 부가세 빼고요. 밑에 공급계약이나 전매에 대해서 지위 매매, 전매에 대해서 적어줄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건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정책상 그래요.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적어주고 일반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부가세 뺀 금액을 적어준다라고 돼 있으니까 출제 영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삼각형으로 이해를 하실 게 위에가 조금 이렇게 좁죠. 그래서 부가세가 제외된다. 이거 위에 거. 밑에는 좀 뚱뚱하죠.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부가세 먹어서 이렇게 뚱뚱해진 거예요. 부가세 빼니까 이렇게 홀쭉해진 거예요. 요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토건, 공지, 지위를 전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건은 부가세 제외. 밑에 있는 공지는 부가세 포함. 이렇게. 또 밑에 게 뚱뚱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요.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거기서 주의라고 된 부분 있잖아요. 그 주의라고 된 부분 28회 때 나온 부분 나와요. 보면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이렇게 나왔죠. 전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위매매. 그죠? 밑에 거 이때는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든 아니면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이든 금액을 적어줄 때는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을 적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 그 외가 뭐죠?
토지하고 건물 위에 거, 토지 건물은요,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큰 별표, 별표 5개죠. 2개 혼동하시면 안 되고, 삼각형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마무리를 해봅니다. 다 한 거예요. 뭐냐. 359페이지 가시면, 네모 2번에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신고서 제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요, 네모 2번 찾으셨어요? 오른쪽 페이지? 여기입니다. 당사자의 신고서 제출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 그때는 원칙적으로 다시 지금 또 얘기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동신고. 또 나오죠? 그 공동신고는 동그라미 1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당사자가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뭐 하라는 뜻?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라는 뜻이죠? 앞에 한번 체크했는데 우리 교재 또 나와요, 여기요. 자, 가로 2번 갑니다. 이제 가로 2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단독신고 나왔죠? 단독신고다 그랬을 때는요, 첫 줄,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뭐 했을 때? 거부했을 때 단독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거래계약을 단독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뭐 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한다. 두째 줄까지 밑줄 긋죠? 셋째 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반인 거부해서 단독신고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죠? 셋째 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약서 사본하고 사유서하고 냅니다. 사유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뭘 낸다고요? 계약서 원본이요, 사본이요? 사본. 가로 3번 보십니다. 가로 3번에요. 제출대행 나왔죠? 2줄 다 밑줄 긋고요. 당사자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그 사람이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죠? 요겁니다. 요거.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을 때는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요 사람이 제출 대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제출 대행할 때는 가만히 보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위임장 필요합니까? 다음 페이지 가면 위임 받은 사람이 가서 제출 대행할 때는 자기 신분증명서 갖고 가겠죠? 그 다음에요. 박스 안에 보면 뭣도 들고 와야 됩니까? 이때는 위임장 들고 와야 됩니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뭐가 들어갑니까? 위임장. 다시 한번. 부탁받은 사람이 제출 대행하러 간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신분증 들고 가고 하나 더 들고 갑니다. 뭐요? 위임장. 위임장 갖고 가는 사람이 요 사람. 근데 여기를 지금 중요해서 보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이따 여기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2번 가십니다. 2번. 2번은 이거네요. 개공. 맞습니까? 개공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당사자가 있긴 있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써줘 버린 경우죠. 그럼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2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동그라미 2번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공동중개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으로 뭐 해라?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 동그라미 2번까지 봤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별표. 가로 2번 보시면 개공을 대신해서요. 누가 제출대행 자격이 있다? 가로 2번 별표.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소공은 자 둘째 줄까지 막 밑줄 긋고 소공 자기의 신분증명서 갖고 가야 되겠죠? 둘째 줄 끝에 신분증명서를 갖고 가서 관청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넷째 줄 개업공인중개사가 써주는 위임장은 필요합니까? 어때요? 소공이 제출대행할 때는 위임장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예상 문제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위임장 필요가 없다. 소공일 때는 필요 없다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361페이지. 361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여기까지 보고 쉴 거예요. 네모 3번에 보면 거민의제라고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가로 1번의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보시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 필증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지체 없이 발급. 지체 없이를 물어볼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가로 2번 신고 필증이 나와버렸으니까 또다시 검인을 받을 필요 없죠. 따라서 거기 보면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뭐요? 본다. 검인 제도가 형편없으니까 약한 제도니까 그런다고 그랬죠? 거래 신고 제도가 센 제도고 사실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쉬었다가 뒤에서 조금 더 정리하고요. 몇 개 더 정리합니다. 그리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니다.